우리 증시가 고점을 높이는 시도가 아직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 수급적인 요인이나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원화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10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휴를 보내는 사이에 파월 연준 의장과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여러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파월 연준 의장은 저금리와 자산 매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 재차 강조를 했고, 또 바이든 표 부양책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현지 시간 있었던 G7 재무장관 그리고 또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금은 크게 움직여야 할 때라면서 지속적으로 부양책을 이어나가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견 G7 수장들과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추가 부양책의 진전 여부인데요. 주목되고 있는 점은 바로 또 이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통과됐을 때 호재가 노출됐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주식시장에서 현재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의 김정남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어떤 이야기들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지 전망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S&P 지수는 1.23% 올랐습니다. 숨고르기 장세였는데요. 지난주 S&P 500 지수가 3,934.83으로 최종 마감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역사상 최고치이고요. 어느덧 4천 레벨을 바짝 접근했습니다. 월간은 올해 증시 강세론이 아직도 다소 우세한데 그 상징이 S&P 지수가 4천을 무난히 넘길 것이라고 대다수 IB들이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돈을 묻어놓기만 하면 거의 오르는 그런 리플레이션 국면이다 보니까 이 정도 레벨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코로나 직후인 지난해 3월 말만 해도 2,200대, 그러니까 2,000대 초반에서 거래되곤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수가 두 배나 뜬 이벤트가 있었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대다수 투자자들은 그렇다라고 본다는 게 이렇게 지수로 나타난 건데요. 글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월가 내에서 지난해 말부터 버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의 숨고르기 장세는 레벨 부담에 따른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역시 바이든 표 부양책이 주요 이슈입니다. 미국 하원의 주요 위원회들은 지난주 현금 지급과 실업급여 추가 지원 등을 포함한 일부 부양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위원회별 법안이 완성이 되면 이를 합쳐서 하원 전체 표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 미국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 내에서 인플레이션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변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양책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증시 버블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장관을 지낸 레리 서머스가 이 논쟁에 불을 질렀는데 세계적인 석학인 올리비에 블랑샤르도 같이 가세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사실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거물들이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글로벌 장기시장 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지난주에 장중 1.2%를 넘었습니다. 아직은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를 정당화하는 재료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데 순식간에 1% 중후반대까지 치솟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고 실물 경기와 투자 심리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폭등세가 이어졌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의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밀어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 악성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벌써 배럴당 60달러에 근접을 했고요. 브렌트유는 이미 60달러를 넘었습니다. 만약에 경기 회복과 함께 억눌렸던 수요가 터져 나온다면 금리가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이번 주 증시 역시 원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지난주 랠리를 보였는데 이게 이어질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국채 금리까지 두루 체크하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좀 눈여겨보셔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양책이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정권의 첫 번째 부양책인데 이것이 첫 번째 부양책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인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사이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관계된 중요한 변수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1.2%까지 주중에 상승했다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1% 중후반까지 올라가는지 여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에 동일
동향들, 인플레이션 논쟁과 함께 시장의 조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리플레이션 국면에 많은 자산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숏 캐시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어떤 자산에든지 돈을 던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코인 마켓 캡에 따르면 미국 시간으로 17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한 개당 48,96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24시간 내 기준으로는 49,500달러까지 올랐는데 한국 돈으로 거의 5,500만 원 가까운 수준이고 역사상 지금 최고치입니다. 굴지의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두고 투기판 혹은 도박판 정도로 보는 기류가 강합니다.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까지 이제 돈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정도인데, 그런데 최근에는 다소 달라진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블룸버그 보도를 하나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 주요 IB 중에 하나인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건 스탠리 산하 자산운용사의 카운터포인트 글로벌 팀이 있는데 이 팀이 불리는 돈이 약 한 1,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70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 팀이 성장주, 옥석을 잘 가리는 팀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투자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 큰 규모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이 아주 조금씩이나마 바뀌고 있다는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비트코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지켜보는 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